대학 시절 친구가 죽은 지 4년이 지났다. 지난주 대학에서 같이 부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 그 녀석 무덤에 성묘를 하러 갔다. 한적한 시골의 작은 공원묘지였기에 휴일 낮인데도 우리 말고 다른 참배객은 없었다. 묘비를 깨끗이 닦고 꽃을 바친 후 손을 모은다. 따로 할 일도 별로 없고 남자 다섯이 흉하게 몰려와 참배나 하고 있었기에 주변에 카페를 찾아 거기서 옛날 이야기나 하기로 했다. 그래서 뒤로 돌아 공원묘지를 나가려는데 출구에 사람이 있었다. 그곳은 무척 작은 곳이라 출입구는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것 하나뿐이었다. 우리 다섯이 거기를 지나가면 분명 폐가 될 테니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꽤 거리가 있어 얼굴은 보이질 않지만 딱히 뭔가 하는 듯한 낌새도 없었다.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처음 있던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뭔가 모임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출입구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 있고 그 밖은 주차장이다. 누가 출입구 쪽으로 다가온 거라면 바로 눈에 들어왔을 터였다. 게다가 출입구에 서 있던 사람이 비키면 지나갈 요량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던 터였다. 처음 우리가 봤을 때 출입구에는 1명밖에 없었다. 그게 한순간에 10명이 넘는 무리로 늘어나 있었다. 당황해 주변을 보니 친구들도 뭔가 미묘하다고 할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화창한 휴일 낮이다 보니 아직 공포감이 엄습하거나 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기분 나빴다. 뭐야 저건. 한 번 더 출구 쪽을 보았다. 더욱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해도 워낙에 맑은 날이다 보니 다른 것들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기묘하게 그 사람들의 얼굴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두가 우리 쪽을 보고 있다.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친구 중 한 명이 도망쳐야겠지 라고 입을 열었다. 어디로 도망치자는 걸까? 철조망 너머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있다. 길쭉한 공원묘지는 우리 정면에 출입구가 있었다. 왼쪽은 가까운 절로 이어지는 철조망, 오른쪽은 도로, 뒤는 강이었다. 누군가가 도망치자! 라고 외친 걸 시작으로 다들 뒤쪽으로 강을 향해 달렸다. 등 뒤의 출입구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달려오는 게 느껴졌다. 강과 묘지 사이를 가르는 철조망에 올라타 찔려서 피가 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기어올라 굴러 떨어지듯 반대편으로 넘어왔다. 올려다보니 아직 철조망에 붙어있는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녀석 파카의 후드를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 그리고 뒤에서 뻗어오고 있는 팔이 여러 보였다. 그 녀석은 철조망에서 손을 떼더니 뛰어내리는 것처럼 몸을 던져 겨우 팔을 뿌리쳤다.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한 녀석을 부축해서 어떻게 겨우 전부 도망쳤다. 다행히 크게 다친 놈은 없었지만 묘지와 강 사이의 높이가 좀 있었던 데다 철조망에 긁히기도 해서 다들 상처투성이었다.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는 채였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아 우리는 절에 전화해 스님과 동행해 차를 가지고 돌아왔다. 일단 스님에게 상황 설명은 했지만 곤란하다는 얼굴만 할 뿐 재령이나 뭐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우리도 혼란해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지만 내 차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다. 친구 중 한 놈은 따라와 줬지만 다른 녀석들은 더는 묘지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며 멀리서 떨어져 기다렸다. 매정하다고 말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 스스로도 너무나 무서웠으니까. 저녁이 되어 주차장에서 본 묘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소름 끼쳤다. 이제 그 녀석 무덤의 성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 비와 노부부. 3년 전 여름,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떠났을 때 일이다. 기후에 있는 어느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다행히 휴게소인지 주차장인지 비스무리한 곳이 눈에 들어와 잠시 비도 피할 겸 들어섰다. 거기에는 주차장, 화장실과 더불어 휴게실같이 생긴 오두막이 있어 안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있었다. 화장실에서 이를 보는 사이 빗줄기는 잔뜩 거세지고 번개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몰랐기에 나는 우비를 꺼내 쓰고 상황을 지켜보려 했다. 우비를 꺼내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리고 뒤적거리며 우비를 꺼냈다.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언제 온 거지? 조금 당황했지만 내게는 그보다 폭풍우가 언제 그칠지가 더 큰 문제였다. 우비를 꺼내 입고 5분 정도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동안 노부부는 쭉 말이 없었다. 같은 공간에서 아무 말 없이 있기도 불편해 나는 인사를 겸해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라고 말을 걸었다. 노부부는 내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계속 오고 있는데. 방금 전부터 갑자기 내린 비인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나는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라 빨리 비가 그쳐야 집에 돌아갈 텐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2초 정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네. 불쌍하게도 돌아가지 못하겠네. 나는 당황해 노부부가 앉아있던 벤치를 보았다. 아무도 없다. 근처를 둘러봐도 노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거기를 떠나려던 순간 먼 곳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자 30대쯤 되어 보이는 형님이 내 어깨를 흔들며 괜찮으셔? 괜찮은 거야? 라고 묻고 있었다. 그 형님 말로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내가 휴게소 울타리를 넘어 벼랑으로 뛰어내리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황해서 달려가 겨우 뜯어말렸다는 것이다. 시계를 보니 정신을 잃었던 건 고작 2분 정도였다. 그토록 쏟아지던 비도 말끔히 그친 후였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 형님 말로는 애시당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비를 입고 있었다. 도로에서 비가 내리는 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우비만은 흠뻑 젖어 있었다.